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날 밤 아버지. 재벌 회장이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제가 골목길,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허리 굽은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등교하던 한 제가 학생이 도와드릴까요? 멈춰섰죠.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날 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그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이 나라 최고의 재벌 회장.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고층 빌딩과 명품 매장이 즐비한 이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뒷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김태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75의 나이. 허리는 90도로 굽었고 손은 관절염으로 부어올라 있었죠. 깡통 몇 개, 폐지 몇 장, 그게 하루벌이의 전부였습니다. 에휴, 한숨을 내쉬며 다음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이 서 있었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 이 골목을 지나가는 학생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넌 학교 가거라. 시간 괜찮아요. 5분이면 돼요. 학생은 박준서, 청담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분리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건 재활용이에요. 이건 일반 쓰레기고요.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 5분. 정확히 5분 동안 준서는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내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매일 이 시간에 학교 가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무슨... 아니에요. 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일 봬요. 준서는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은 게 언제였던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착한 녀석? 그날부터 매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준서는 어김없이 그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도왔죠. 처음엔 5분이었던 시간이 점점 10분,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점심은 드셨어요? 허리는 좀 어때요? 준서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 공부는 잘하니? 그냥 그래요. 중간 정도?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예전에 뭐 하셨어요? 질문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냥 회사 다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더 묻지 않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안 나오시겠지? 준서는 우산을 쓰고 평소처럼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비를 맞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옷도 없이,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감기 걸려요. 준서는 자신의 우산을 할아버지 위로 들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넌 학교 가거라. 안 돼요. 할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야, 그럼 너 지각하잖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김태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너, 왜 이러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요. 우리 할아버지도 허리가 굽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전 할아버지한테 잘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할아버지 보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준서의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죠. 그날 준서는 할아버지를 고시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 여기서 사세요? 응.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괜찮아. 준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야. 너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학교 가거라. 늦었어. 준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재촉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리지? 그때였습니다. 야, 박준서. 뒤에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각 3번째야. 오늘 담임쌤한테 혼났다? 응, 좀. 요즘 왜 그래? 맨날 지각하고. 아, 그냥.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준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준서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와줄까? 진짜? 응. 우리 4명이서 돌아가면서 도와드리면 되잖아. 준서의 친구들. 김민수, 이연우, 정수진. 넷은 매일 아침 교대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들과 가까워졌죠. 할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라면 먹었지. 또요? 매일 라면만 드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그래. 수진이가 다음날 김밥을 싸왔습니다. 엄마가 싸주셨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꼭 드리래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위해 장갑을 사왔습니다. 현우는 허리 보호대를 가져왔죠. 할아버지는 매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서는 할아버지 고시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치킨 한 박스. 할아버지, 저예요.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수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서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삐뽀삐뽀.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저예요. 학생이 보호자예요? 할아버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연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네,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 고등학생인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일단 보호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척 분이라도.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을 안 하시면.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준서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수 할아버지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수술 꼭 받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 부담 갖지 마. 싫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1,0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 응.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때?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 그래, 그거 해보자. 넷은 즉시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펀딩 페이지를 만들었죠.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준서는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친구들도 공유했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모인 금액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떡하지? 준서는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죠. 60대 중반,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수 환자가 어느 병실에 있습니까? 누구시죠? 보호자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호자는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612호입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복도를 걷는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61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김태수를 보는 순간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 할아버지. 아니, 김태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봤죠. 민호야? 네, 아버지. 저예요. 김민호예요. 김민호.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선진그룹의 회장. 그가 김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는 통곡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준서는 이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죠. 이부 숨겨진 과거. 30년 전 김태수는 작은 제조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중소기업. 하지만 성실하게 운영했고 빚도 없이 깔끔하게 경영했죠. 아들 민호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회사 경영할래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민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MBA까지 마쳤죠.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보거라. 민호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죠. 처음엔 잘 됐습니다. 매출이 2배, 3배로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죠.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빚이 50억,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김태수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돈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죠.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버지,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꼭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밤낮 없이 일했죠. 3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갔죠. 5년, 10년, 민호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선진그룹이라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죠.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6개월에 한 번, 나중엔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민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려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민호는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김태수 씨 모르는데요? 네. 5년 전까지 여기 사셨는데 5년 전? 그때 이사 가셨나 보네요. 저희가 5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지?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봤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죠. 1년, 2년, 3년. 아버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펀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펀딩? 무슨? 고등학생들이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만든 펀딩입니다. 회장님께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 노인, 허리가 굽고 쓰레기를 줍는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김태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612호 병실, 무릎 꿇은 아들 앞에서 김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김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보기 좋았다.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방해라뇨? 너는 이미 나를 떠났잖니. IMF 때 내가 잃은 건 회사만이 아니었어. 아들도 잃었지. 아버지,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내가 성공한 모습을 신문에서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 그걸로 충분했어.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시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효도를 했어야 했는데, 됐다. 이제 됐어. 김태수의 손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준서,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었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허전함.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김태수 환자분 수술비 납부됐어요. 네, 제가 낸 게 아닌데 보호자분이 내셨나 봐요. 걱정 마세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수술 받으시겠구나.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민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도 제쳐두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민호야, 회사는 괜찮니?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김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아닙니다. 제가 더 고생하셨죠, 아버지. 아니야. 너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둘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아니야.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됐다. 너는 내일이나 잘해. 민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아버지를 놓치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김태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
준서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 너희들, 어떻게 왔니? 퇴원하시는 거 축하드리려고요. 수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구나. 민호는 이 학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학생들이, 응, 나를 도와준 아이들이야. 민호는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학생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를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이 소년의 순수함에 감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생, 나중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진그룹 회장 김민호. 준서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자주 뵈러 올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병원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부 변화의 시작. 그로부터 3개월. 김태수는 민호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줍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나 할 일이 필요해. 아버지, 이제 푹 쉬셔야죠. 아니야,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특히 노인분들. 그럼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재단? 네. 아버지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겁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한 달 후 태수재단 설립, 초기 운영자금 100억 원, 모두 민호가 출연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마이너스 노인 일자리 창출, 마이너스 노인 의료비 지원. 김태수는 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죠.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시급도 받고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 첫 카페는 청담동에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쓰레기를 주웠던 바로 그 골목 근처. 오픈날, 준서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오, 너희들, 어서 와. 카페는 아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70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학생, 고마워요. 저희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뭘? 김태수 이사장님이 학생들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 덕분에 이사장님이 살아나셨다고. 준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워낙 강하셔서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일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준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준서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의대 갈 거라며? 아니에요. 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아버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준서야, 그건 돈도 안 되고. 아빠, 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사람이요. 사람을 돕는 일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 네, 엄마.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여보, 괜찮아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뭐. 아버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준서는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그해 겨울, 준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사회복지학과.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의대, 현우는 공대, 수지는 교육학과. 우리 각자의 길에서 사람들을 돕자. 그래, 넷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해 봄, 합격 발표. 준서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태수재단 사무실로 달려간 준서. 오, 그래. 정말 축하한다. 김태수는 준서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 제 진짜 꿈을 몰랐을 거예요. 김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민호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서 학생, 축하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학생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줬는걸요.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방학 때 우리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요? 네.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현장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준서는 감사의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대학 합격했다. 새벽 골목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나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4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대학을 졸업했고 태수재단의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실버 카페가 전국 신계 지점으로 확대됐고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도 체계화됐죠. 어느 날 준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사장님, 세대 연결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세대 연결? 네.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요. 저처럼 노인분들을 도우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을 만드는 거예요.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00명의 청소년, 100명의 독거노인, 10일 매칭.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일을 도왔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청소년들은 삶의 지혜를 배웠고, 노인들은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찾아올 때마다 하루가 기다려져요. 손주가 생긴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따뜻한 손길, 태수재단. 쓰레기 줍던 노인에서 사회복지 아이콘으로 한 학생의 선행이 만든 기적. 김태수와 준서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겸손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인터뷰에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5년 후 태수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복지재단이 됐습니다. 실버 카페 200개 지점, 세대 연결 프로그램 참가자 5,000명, 독거노인 지원 대상 1만 명. 준서는 재단의 상임이사가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서는 오랜만에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골목. 새벽 5시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줍는 노인은 더 이상 없었죠.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준서야. 돌아보니 김태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너 여기 올 줄 알았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딱 10년 전 오늘이야.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래. 10년. 김태수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 때문에 나는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할아버지. 그리고 너 같은 훌륭한 청년을 만났잖니. 둘은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준서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골목을 따뜻한 햇살이 비쳤죠. 10년 전, 이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을 되찾았고, 준서는 인생의 방향을 찾았고, 수천 명의 노인들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날 오후 태수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노인들, 세대 연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 실버 카페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김민호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한 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스크린에 준서의 사진이 떴습니다. 10년 전 한 고등학생이 쓰레기를 줍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되찾았고,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박준서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김태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희망도.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뒤지며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준서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준서와 김태수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전도요. 좋은 일 하면서 살아서 그것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만나서요. 김태수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은인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 은인이죠. 우리 서로 은인이네. 둘은 웃었습니다. 준서야. 네. 너도 언젠가 가족을 만들 거야. 그때 내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 무슨 이야기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별이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부 또 다른 시작. 3년 후 준서는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재단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김지은. 결혼식에서 김태수가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수, 현우, 수진도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친구들. 준서야, 축하해. 너희들도 고마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뭘? 내가 시작했잖아. 아니야. 우리 함께 했잖아. 옛 친구들은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1년 후 준서와 지은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이. 아기를 안고 김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증손녀예요. 오, 그래.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쁘네. 정말 이쁘다. 할아버지, 이 아이한테 우리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그래. 네. 할아버지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김태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준이가 클 때까지 함께 계셔야 해요. 그래,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5년 후, 김태수는 85이 됐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준서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준이도 함께. 증조 할아버지, 오, 우리 준이 왔구나.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예쁘다. 정말 예쁘네. 김태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와 김태수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후회 없으세요? 후회? 무슨? 인생요. 힘든 일도 많으셨잖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 없어. 특히 지난 15년은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아버지. 준서야. 네. 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난 외롭게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 하지만 너 덕분에 아들도 되찾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더 많이 주셨어요. 아니야. 너는 내게 인생을 돌려줬어. 김태수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줘. 네. 재단 일 계속해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계속 도와줘. 당연하죠, 할아버지. 그리고 준이한테 잘 가르쳐줘.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일주일 후, 김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와 준서 그리고 어린 준이.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장례식장.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노인들, 세대 연결 프로그램 참가자들, 실버 카페 직원들, 모두 김태수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사랑을, 그가 만들었던 변화를. 조문객 중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준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호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 씨, 네, 회장님.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서에게.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준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준서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15년 전 그 새벽, 내가 내게 다가와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그 따뜻함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너는 나에게 아들을 돌려줬고, 희망을 돌려줬고, 삶의 의미를 돌려줬어. 이제 부탁이 있어. 재단을 잘 이끌어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 그리고 무엇보다 준이를 잘 키워줘. 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준이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사랑한다, 준서야. 정말 사랑한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준서는 태수재단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재단은 더욱 성장했죠. 전국 500개 실버 카페, 10만 명의 노인 지원, 5만 명의 청소년 참여. 하지만 준서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 1일, 김태수를 처음 만났던 그날, 준서는 여전히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제 16이 된 준이와 함께 아빠, 여기가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곳이야? 그래. 대단하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응.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만들었지. 준이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 응.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증조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준서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렇잖니. 정말? 그럼 그 마음만 있으면 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노을이 내려앉았죠. 아빠, 우리 내년에도 여기 오자. 그래. 매년 오자. 약속? 약속? 둘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25년 전, 이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그 친절은 이제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꿨고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준서에게서 준이에게로, 그리고 준이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작은 친절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에필로그. 현재 태수재단 30주년 기념식. 준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단의 상임이사. 여러분, 제 증조 할아버지 김태수, 그리고 제 아버지 박준서,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한 학생이 쓰레기 줍는 노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